다음 이제 3장 환경허가 관련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법, 자연환경 관련법, 배출시설 관련법, 수질보전 관련법. 이건 뭐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2012년 7월 20일 전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라고 돼 있었는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합해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 환경 검토는 중에서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항공은 제2신공항 개설하기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맹공이 나와서 안 된다는 거죠. 2018년 11월 29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 협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전치지역으로 원형 보전지역으로 했는데 다음 개발계획에서는 그것을 폐지가 가능한지를 또 다시, 원래는 변경협의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변경협의할 기회를 줬다 그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변천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7년에는 환경보전법이 있었고 1990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합해져 가지고 2000년 이후에 합해져서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통합 개정돼서. 다음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어지면서 환경 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복잡해가는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환경 오염이 현저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오염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등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있었던 사전환경성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가고 지금은 특별대책지역만 남았는데 생활환경이란 대기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보면 팔당대 미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는 행위 제한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행위 규제에 관한 법이 이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 4대강 유역청 및 관리구역을 보면 중부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강원도까지 전부 관리하고 있고요. 충청도는 금강유역 환경청이 금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라도 쪽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영산강을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낙동강 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는 건데 재난안전법 3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2018년 10월 25일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 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였죠. 우면산 사태 때문에 조금 강화됐습니다. 이면은. 그리고 2021년 10월 20일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성 평가에 관한 협의 전에 사전 검토 제도가 시행돼서 많이 좀 편하게 됐습니다. 사전 검토 제도가 없다면 환경부의 높은 문턱을 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최대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야 등을 소규모로 개발하려면 사전에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그 재해영향성 검토는 환경부가 아니고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재해영향성 검토를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사전 검토 제도를 만들어서 훨씬 더 편리하게 됐다는 것이고 나머지 환경은 대부분 환경부가 하는데 환경부에서 그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환경허가죠. 환경분쟁조정법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환경 분쟁을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준사법적 기능의 합의체 행정 절차입니다.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것은 무과실 책임과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체계화해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2014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자연환경보존법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법으로 생태경관보존지역, 자연유보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개발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생태자연도를 등급화해서 개발 허용 및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존지역은 생물 다양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이죠. 자연유보지역은 주로 비무장지대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공원법과 공원녹지법입니다. 자연공원법의 공원구역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군구공원, 지질공원 등이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개발 행위가 안 되죠. 다만 공원 기본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마을지구에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도시공원, 그러니까 공원녹지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10,000제곱미터당 주택 2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돼서 단독주택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단독주택 신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공원이 또 상당히 유행이었어요. 민간공원이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그래서 토지값이 비싸는 대도시나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이 유행이 있었죠. 습지보존법에는 건축물 및 인공 건축물 신축 및 토지 형질 변경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습지 주변 관리구역, 습지 개선 지역에서는 간척사업, 매립사업도 하려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다음 댐 주변 친환경 보존법은 댐 친환경 활용 지역과 발전소 주변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관법도 있습니다. 경관법은 인구 10만 이상이 되면 지자체장이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은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개발 사업 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에도 9,000평 이상을 개발하려면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비도시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도시개발, 택지개발지구에는 경관 심의까지 받아야 하는 거죠. 개발사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전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자가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배출시설 관련법입니다. 환경오염시설법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통합허가는 폐수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또 대기 오염물질 연간 20톤 이상을 발생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허가 전에 사전 협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존법 대기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비산먼지 소흡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물환경보존법에 의한 수질 오염물질은 배출 방지시설 설치와 기준치 이하로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 9종류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배출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조몬 개념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관리 규칙은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못하는 것이나 주민들을 위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그리고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원주민과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신축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환경정비구역은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자연마을이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하수도법은 하수도법에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하수란 오수와 하수도를 유입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하고 분뇨란 화장실에 수거하는 액체성, 고체성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산정 방법
환경법이라는 환경부 고시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하수 분뇨를 유출 처리하게 하는 모든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간정비 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보면 토지피복지도, 환경주대도, 토지이용규제, 그리고 물 관련 모든 환경 관련된 규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 인허가 관련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건축허가 관련법, 토목허가 관련법, 그리고 환경허가 관련법입니다.